네, 안녕하세요. 리얼 코칭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갈등에 대한 상황들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법을 오은영 박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이러면 흔히 이런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피해자예요. 저는 저 사람 맨날 피해자라고 자기 말만 해. 이런 상황들. 다시 얘기하면 쫓고 쫓기는 상황들이죠.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갈등의 상황인데요.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강원래와 김송 부부 생각나시죠? 금쪽상담소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을 보시면서 함께 이러한 갈등 상황을 갈등의 중재자 또는 리더가 어떻게 코칭을 해나가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금쪽상담소 화면입니다. 네. 강원래 씨랑 오은영 씨가 매섭게 웃지만 매섭게 마주하고 있죠. 여기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래 고객님이 안타까워요. 이런 말까지 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갈등의 핵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강원래라는 사람을 사실 이 프로만 보면 이 강원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거칠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원래라는 분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공과금조차 아내는 알지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아내가 다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요? 강원래 씨가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왔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금전적인 관리들을 본인이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바라는 게 없었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강원래와 김송 부부의 금쪽상담소를 보신 분이라면 그때 오은영 박사님은 김송이라는 분에게 훨씬 더 정서적 지기를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게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구조 안에서는요,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취하냐면 강자와 강자가 싸우는 갈등 구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갈등 상황들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보여지는 구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내부가 그런지는 알 수 없어서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구조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갈등입니다. 그럴 때 사람 옆에 있는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 리더 또는 사람들은 이 약한 사람들의 지지자가 되어줘요. 이 지지자가 되어주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강하게 만들어줘서 갈등이라는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즉, 둘 다 비슷한 크기의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동등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김송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지지해줘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힘든 거다, 당신이. 이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주는 상처가 아닌 원래의 성향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강원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어쩌라고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 김송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장면들이 다 수용해요. 근데 여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김송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불편함들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은영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은영과 제작진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표현하지 못한 누구에게? 강한 자에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심리들을 제작진과 타인들에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흔히 쫓고 쫓기는 관계랍니다. 쫓는 자가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쫓기는 자가 있어요. 이건 정말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쫓아가는 사람은 나랑 갈등을 풀자고 하고 쫓아가고요. 쫓기는 사람은 아니 진짜 너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구조는 끊임없이 도망을 가는 관계로 발생하게 돼요. 쫓기는 자는 갈등을 회피하고요. 쫓아가는 자는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갈등의 시작은 이렇게 한쪽은 공격, 한쪽은 방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들을 지속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회피하는 사람을 지지해 줌으로써 두 사람이 정작 자신들의 갈등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본인들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뒤에 장면을 보도록 하죠. 사실 이 갈등의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아이예요. 있잖아요. 어른들의 갈등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 갈등을 현상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것은 바로 아이랍니다. 아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자가 이 갈등을 가장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 김송을 닮았다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말을 다 하지 못하고요. 감정 카드를 꺼내는데 그때서야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속마음을 왜 표현하지 못했냐면 이제 강원래 씨의 강한 자기 표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슬프다라는 장면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줍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를 얘기를 해주죠. 이 장면에서 김송이 이 뭘 하고 있냐면요. 아이라는 사람이 아이의 슬픔이 곧 누구 것이다? 자기의 것이다. 김송 자신의 것이다. 동일시하죠. 그렇죠? 역시 이게 약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송이라는 사람이 약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무엇을 주냐면 나를 지지해줄 동조자들을 둡니다. 즉 나의 감정을 대신 투사해서 이야기할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게 현재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사람마다 다 표현 방식이 달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김송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김송이라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은 강한 불안감인데 이러한 불안들은 슬프다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런 상황이 불안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김송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에게 정확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는 상황들과 자기가 말하면 말할수록 이 상황이 꼬이는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어떤 어필이 들어올까 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강원래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함, 즉 사고로 인해서 생긴 불안함, 그리고 김송 자신이 자신의 부모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함,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 감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강원래라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이후에 마비가 되면서 이 부부의 갈등이 사실은 고조되어졌고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강원래가 자신의 그 굉장히 아픈 마음을 드러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이 장면에서 뭐라 그러세요? 영화관에 갔는데 아빠가 넘어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보고서 아이가 좀 안절부절 못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강원래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병신이라서. 되게 아픈 말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 강원래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아픈 마음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공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던 본인의 욕구, 이러한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즉 이러한 장면들을 풀어가는 강원래 씨를 보면요, 오은영 씨를 보면 오은영 박사님은 약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만들어 갈등을 풀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어필을 하는 강원래 씨에 대해서 심리적인 중립을 지키는 거랑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강원래 씨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계속 비난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도 오은영 박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을 통해 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강원래가 얘기했던 가장 아픈 장면, 내 모습이 혹시 상처가 될까 두려워하는 아버지로서의 마음 보이죠, 그렇죠? 이 장면에서 보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면 아마 강원래 씨는 그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강하게 어필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마음들이. 오은영 박사님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와 강한 자의 힘의 대결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강한 자의 반발이 어디로 갔냐면 오은영 박사님에게 갔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오은영 박사님이 이 강한 자와의 컨택에서 강한 자와 강한 자의 갈등, 좀 오은영 박사님도 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두 사람의 갈등이 됐을 때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강원래가 지속적으로 반발을 할 때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당신이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갈등을 풀러 나온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상황을 개선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결국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갈등을 해결해서 다시 좋은 부부, 좋은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갈등이라는 장면 안에는 감정과 감정이 싸우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경우가 되게 높아요. 네,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본질, 즉 여기선 자녀이죠.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부 관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갈등이 궁극에 원하는 바를 잊으면 안 된다. 오은영 박사님은 그걸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해서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놓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공격에도 이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세 번째는 약자에게 감정적 지지를 보여주면서 강한 자와 강한 자의 대결, 힘의 구도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간다면 사실 강한 자의 마음속에 있는 약한 마음, 강한 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 대한 충분한 지지와 인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더 빠르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갈등에 대한 얘기들을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는가를 보면서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서도 조마조마했던 것은 오은영 박사님의 감정이 다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두 분이 싸우면 어떡하지? 우리 또 조마조마했죠, 그쵸?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이러한 모든 태도들 속에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조절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분은요,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과 철저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이 본질과 목적의 방향을 두고서 이 힘의 균형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자 뒤에 감춰져 있는 두 사람의 욕구들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조절하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해서 끝까지 갈등 조율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얼코칭 김혜진이었습니다.